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새벽 3시 22분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 간의 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밤늦게까지 이 인터넷을 검색하셨던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야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1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하고 19일에 발표를 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이런 스케줄이 흥클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양측이 다시 만나서 또 실랑이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19일 오후 6시까지로 마감되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 두 사람이 다 각각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인쇄되는 게 29일입니다. 전에 단일화를 한다는 식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철수, 오세훈, 김종인 세 사람을 비판하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단일화를 늦게 할수록 좋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다가 이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 사람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아주 큰 차이로 이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받아주겠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선수를 치는 사람이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선수를 뺏긴 사람이 졌을 경우에 화합이 될지,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 뒤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화는 했는데 진 사람이 승복을 하지 않으면 단일화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은 시간을 두고 그 절차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게 맞았는데, 그것은 안철수 씨가 오랫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종인이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는데,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중에 누가 단일화가 깨졌을 때 책임이 크냐 하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이 책임자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제 지적했던 대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로는 김종인 위원장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등록하고 인쇄 전에 뭘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역풍이 불 겁니다. 역풍이 불어요. 모처럼 문재인 정권이 실수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떻게 보면 아주 영웅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플러스 김종인 세 사람이 원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흉이 그것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지를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 이 분노를 과연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이 조선닷컴 보도를 보면은 오전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결국 여론조사 방식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은 유선 전화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하고 무선 전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도 진보적 성향이 더 많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럴까? 오세훈 후보 측은 유선 전화 비율을 10%가량 혼합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100% 무선 전화로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티각태각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2, 3%포인트로 차가 나서 결정 날지도 모르는 대결인데 핸디캡을 안고 들어가는 것은 바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선 전화는 못 받겠다. 유선 전화 혼합 방식은 못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조사 문항도 안 대표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누가 승리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이런 문항을 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받겠다. 그 대신 경쟁력 방식으로 문항을 조정하자. 즉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라고 묻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해서 당초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에서는 약간 후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은 아직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밤 9시 20분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들에게 경쟁력 방식의 여론조사와 유선전화 비율 10%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상대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합산하기도 쉽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가상대결을 존중해 준다면은 유선 비율 10% 포함하는 방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쪽에서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협상이 타결되면은 서둘러서 두 개 여론조사해서 각각 1000명씩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합산을 해서 승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양쪽이 이제 여론전을 어제는 막 펼쳤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앞두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전설이 막 뒤엉켰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때리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 떼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 대표는 오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이 자신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가지고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거 지나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은데 그분과 혹시 착각한 게 아닌가라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인 이야기까지 등장하면 이거 상당히 감정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인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이 잘못했네요. 이준석 씨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초를 그렇게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재성박덕인지 뭔지 참. 여기에 참고로 오늘 새벽 인터넷을 열어서 조선닷컴을 들여다보니까 이 백자평에 129명이 지금 댓글을 달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격렬합니다.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미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명진이란 분은 소위 우파라는 것들의 문제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문재인이 유권자의 41%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도 이런 꼴들을 보이고 있다. 이광두란 분은 떡도 먹기 전에 김칫국 보고 헌물 켜는 가련한 돌머리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한민국 정치꾼들의 진면목이다. 최대병이란 분은 오늘 아침 먼저 기자회견 신청해서
상대방 조건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하는 자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이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 오세훈, 안철수 두 분 잘 들어야 됩니다. 협상이 아니면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결판을 내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은가 보군. 둘 다 영원히 정치판에서 사라지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좌빨보다 더 못한 인간인가. 제비뽑기로 해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평소에 쓰는 조사 기법을 쓰면 될 것 아닌가. 당신들 보자 하니 어렵네. 며칠 남았다고 시간 끌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예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3번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3번 하는 게 좋겠다. 여론조사 통 크게 양보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또 차라리 3자 대결 해가지고 다 망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다 휴대전화 쓰는데 집전화 10% 고집은 시대착오적이다. 여론조사 방법 양보하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 대의를 위해 한 명이 물러서라. 한 명은 시장, 한 명은 대권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설사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저도 정신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저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도입니다. 이제는 양보하는 경쟁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